다음으로는 하나테크인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면에 하나테크인은 분위기가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최근 들어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도 유입이 되면서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방산, 이 사업 분야에 대해서 역시나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큰 것 같아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최근 트럼프 후보 때문에 네. 방산 관련주들 조금 관심을 받기도 했습니다. 사드의 영향들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하나테크인 같은 경우에는 삼성테크인에서 이제 하나를 인수가 되면서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의 순매수도 역시나 상당히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방위산업과 항공엔진에 대한 성장 기대감이 지금 주가를 끌어올리는 결정적인 역할을 해줬다라는 겁니다. 사실 실적이야 좋지 않았던 모습이었지만 앞으로 상당히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이 지금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되면서 21선조차도 쉽게 이탈하지 않는 상승 추세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K9 자주포의 독보적인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고 또한 해외 수출 역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꼽아볼 수 있는 상황들인데 한국형 전투기의 엔진을 이제 책임진다라는 것 또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 최근 나왔던 이슈 중에 하나가 PNW사와 조인트벤처 설립에 경영에 함께 참여한다라는 소식이 주가를 좀 끌어올렸던 상황들이었는데 사실 최근 주가의 피로감이 없지 않아 있었던 상황들이었는데 이 뉴스가 나오면서 추가적으로 성장 동력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주겠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0년간 5조 원 그럼 상당히 큰 규모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40년간 5조 원 규모라고 이야기했던 만큼 1년 단위로 치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하지만 미래의 먹거리를 지속적으로 확보했다라는 소식이 되겠고요. 또한 추가적으로 지금 최근 30%의 지분을 인수를 했습니다. 2023년 이후에는 70%의 콜 옵션까지 부여를 받았던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만약에 행사가 된다 그러면은 매출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하나테크인의 자회사 상당히 지금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탈레스와 디펜스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하나탈레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정 일자가 11월 23일 날 지분은 나머지 취득하면서 100% 완전 확보가 되는 상황들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상황들인데요. 11월 23일 취득인 만큼 실적의 기여는 4, 4분기부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2017년도에는 더 많은 실적의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오딘홀딩스로부터 두산 DST죠. 하나 디펜스를 인수를 하면서 지금 실적에 기여를 하고 있다는 측면들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보시면은 이 세 개의 회사가 합병의 시나리오 이야기가 지금 지속적으로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은 11월 23일 날 탈레스 지분을 완전히 취득하고 난 뒤에 합병 시나리오를 지금 써 내려가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이렇게 된다 그러면 시너지와 그리고 여러 가지 비용을 좀 줄이면서 선택과 집중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한국항공우주를 제치고 매출액 1위로 올라설 수 있는 기회로 지금 도약하고 있다는 측면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거기다가 한국항공우주의 지분을 지금 보유하고 있는 삼성테크인이 그 전에 보유했었던 상황들이었습니다. 이것을 하나테크인이 그대로 넘겨받음으로써 지금 한국항공우주에 대한 지분 참여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 만큼 앞으로 방산업종에서는 하나테크인의 도약이 지속적으로 기대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또 좀 수급이 꾸준하게 유입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원익 IPS인데요. 코스닥 시장에서 반도체 장비주 가운데 선발적인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들의 러브콜이 꾸준하게 들어오는 종목입니다. 일단 테라세미콘을 흡사병한 이후에 시너지에 대한 기대감도 커져가고 있는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좀 어떤 평가가 나오고 있나요? 최근 반도체 장비주들 좀 좋은 모습들을 보였었는데 특히 원익 IPS 같은 경우에는 테라세미콘을 흡수 합병한다라는 소식이 시너지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최근 수급적으로도 좋고 흐름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던 상황이었습니다. 9월 9일이었습니다. 1대 1.05주 비율로 흡수 합병한다라는 소식이었는데요. 합병으로 주식수는 늘어났지만 잘 아시다시피 주식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주가 가치가 희석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회사를 합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부담감은 없습니다. 하지만 내년 1월 5일 날 신주가 상장되는 만큼 이때 만약에 주가의 차익에 따른 부담감이 있다라는 소식이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원익 IPS나 테라세미콘이나 둘 다 부담이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회사의 합병이 가장 큰 것은 디스플레이 종합장비 회사로 성장을 거듭하겠다라는 기대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익 IPS와 원익홀딩스를 통해서 지금 인적 분할을 분할을 지금 한 상황인데요. 원익 IPS의 좀 단조로웠던 이런 매출 그리고 테라세미콘의 단조로웠던 매출 구조를 두 회사 합병함으로써 조금 더 거래의 다양화를 이뤄내겠다라는 기대감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화권양 OLED입니다. 중국 쪽에
수출에 좀 기대감을 많이 모으고 있는 상황들이 되겠고요. 또 특히나 신규 개발 장비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들인데 플렉서블 OLED 같은 경우 새로운 지금 장비들이 지속적으로 개발되는 상황에서 좀 대응력을 강하게 가져가야 된다는 측면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비용 절감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합병의 시나리오로 봤을 때 가장 많이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여러 가지 비용을 좀 줄여갈 수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3D 랜드 투자 확대와 OLED 장비에 대한 기대감을 꼽아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의 대규모 3D 랜드 투자가 이제 임박해 있다라는 소식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회사 중에서 지금 어떤 것에 접근하냐 그러면 원익 IPS나 테라세미콘 둘 다 긍정적이다라는 말씀 드렸었는데요. 최근 원익 IPS가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테라세미콘 따라가지 못하면서 테라세미콘을 매수를 하면은 원익 IPS를 계산했을 때에 한 7%대 정도의 저평가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테라세미콘이든 원익 IPS는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는 있겠는데 만약에 테라세미콘이 하락을 한다 그러면 매수의 흐름을 좋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테라세미콘이 오히려 가격적으로는 조금 더 매력적인 구간을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스맥스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화장품주들 그동안 좀 조정이 깊었고 기관들은 특히나 좀 보수적인 시각이 강했는데 이 코스맥스에 대해서는 외국인도 그렇지만 기관의 수급이 또 긍정적으로 유입되는 양상이었습니다. 중국 국경절 연휴 특수에 대한 기대감으로 전거래 시장 하락에도 불구하고 화장품주들이 그래도 견조한 흐름이 나타났었는데요. 코스맥스는 또 중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도 큰 것 같아요. 좀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그때 중국 시장 그리고 국경절 연휴에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네. 그리고 난데 주가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국제유가가 급등을 하면서 민감주들이 강세를 보였었고요. 화장품주들은 좀 많은 약세를 보였었는데 오히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금요일 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 코스맥스는 견조한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국경절 연휴를 앞둔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감주들이 좀 주춤하면서 다시 화장품주들이 부각이 되는 상황들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지금 국경절 연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들어와 있다라는 소식도 있는데 또한 지난주에 주말에 나왔던 이슈가 있었습니다. 중국 화장품 소비세 인하되었다라는 거였습니다. 지금 그 전에 사치품으로 부과가 되었던 30%의 소비세가 이제는 15%로 줄어들고요. 또한 일반 기초 화장품 같은 경우에도 아예 없어지는 경우를 볼 수 있는 상황들입니다.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색조 화장품에 기대감을 많이 모았었던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이번 소비세 인하를 통한 어느 정도의 기대감을 많이 모아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지금 시장의 의견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모레퍼시픽이나 LG 같은 경우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코스맥스에 지금 추가적인 증설을 통한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흐름에 우리가 포인트를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경절 연휴에 지금 최대 호황을 누리고 있다라는 소식, 거기다가 코리아셀 페스타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내수에도 기대감을 함께 모으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하지만 중국 관광객들, 중국에서는 비싸기 때문에 한국에 들어왔을 때마다 대량으로 화장품을 구매해서 가는 게 항상의 관례였던 상황들이었는데 이제 이렇게 세금들이 소비세가 인하가 된다 그러면은 중국 내에서도 소비가 늘어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국내에 왔을 때 화장품 소비가 과연 얼마만큼 될 것이냐라는 것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럴 때마다 나왔던 뉴스가 지금도 기사를 보시면 잘 아시다시피 한국에 와서 실망을 했다. 기대감을 많이 모으고 왔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이 앞으로 풀어가야 될 관광산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 코스맥스는 추가적인 중국 법인의 이번에 실적도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현재 주가의 흐름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지지라인 때 형성이 될 것을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기대감을 모으고 있습니다. 바이오 화장품으로 시장의 트렌드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고 고부가 가치가 있기 때문에 현재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준비하고 있다는 것에 우리가 포인트를 두고 지금 화장품 업종들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철 대표님 또 어떤 전략 세워주실 수 있을까요? 시장이 상당히 좀 민감하게 움직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주 도이체방크 한번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사실 이게 시장에서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라는 것도 있겠지만 과거에 한번 겪어봄으로써 또한 지금 호재성인 뉴스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부정적인 것들이 또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하셨다시피 좀 상당히 좀 민감한 지금 수급의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들이 되겠고 시장을 주도할 만한 주도주가 많이 없는 상황들입니다. 거기다가 모멘텀도 부족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 박스권을 뚫는다는 것은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좀 무리성이 따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시장이 무너진
떨어진 것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받아가는 자연스러운 조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추세가 많이 꺾이거나 역배로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또 한 번의 단기적인 좀 조정이 나와서 숨고르기가 들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것을 보시면 되겠고 삼성그룹주들의 지금 선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시장을 좀 받쳐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화장품 IT 부품주들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IT 부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겠고요. 거기다가 갤럭시 노트 7 기대감이 여전히 작용하고 있다라는 거 함께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장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